축구팬을 위한 방송 K-Radio 레드카드. 네, 1월 9일 레드카드 두 번째 콘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하루 만에 두 개를 만드네요. 네, 좀 급한 소식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보도국의 손팸님을 불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손팸입니다. 지금 제가 이걸 빨리 만들어야 시적절하게 나갈 것 같은데, 왜냐면 1월 이적 시장이 지금 겨울 이적 시장이 한창인데 이때 팀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 이적 상황이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제가 좀만 느리게 이 뉴스를 내보내면 이미 지나갈 수가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좀 서둘러서 만들어 보는데 조규성 선수가 월드컵 때 잘했죠. 잘했죠. 네, 우리가 아직도 기억이 선하잖아요. 그 조규성의 맞아요. 골과 헤딩 슛 2골 연속. 맞아요. 그때 조규성 선수 때문에 제가 목이 나갔죠. 조규성 그거 한 두 번 하고 3주를 골골댔나 목이 나가서. 맞아요. 네, 그랬던 그만큼 너무나도 기쁜 순간이었고 임팩트가 강했고, 또 조규성 선수는 단순히 축구 실력뿐만 아니라 외모로 사실 많은 네네. 이슈를 받았죠. 그래서 뭐 SNS 팔로워 수가 얼마큼 늘었다 이런 게 맞아요.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우리가 일단 한국 선수가 해외에 진출하기를 원하죠. 누가 됐든. 그렇죠. 기본적으로 일단은 시장이 다르기 때문에 몸값이 오를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또 국뽕이라는 게 있어서 한국 사람이 나가서 국위 선양을 해주면 내가 다 기쁘고 마치 내가 잘한 것 같고 맞습니다. 그런 게 있으니까 한민족으로서. 그래서 항상 나가서 잘 해주길 바라는데, 조규성 선수는 지금 현재는 전북 현대에 네네. 있고요. 그리고 지금 월드컵이 지나고 나서 월드컵 때 워낙 잘했기 때문에 임팩트가 강했기 때문에 여러 구단에서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오랜 시간 동안 구단들에서 그 선수를 지켜보고 실력도 검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영입을 해가는 거면 뭐 괜찮은데, 이게 순간의 인기나 외모나 이런 거를 보고서 뽑아가면 또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가는 입장에서도. 그렇죠. 근데 구단 입장에서는 하나의 회사라고 치면 누군가를 영입할 때에 물론 그가 가진 스타성 네네. 그리고 유니폼을 얼마나 팔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는 구단의 이익에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아예 신경을 안 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첫 번째는 이 실력. 선수가 왔을 때 팀의 보탬이 되는가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 후에 이 선수의 몸값이 올라가서 우리가 또 재정적으로 그 선수의 몸값으로서 이득을 볼 수 있는가라든가 뭐 그런 걸 먼저 보고, 마케팅적인 측면은 그 후인 것 같아요. 두 네. 번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조규성 선수를 원한다면 이 선수가 예를 들어 뭐 팔로우 수가 얼마다 이런 거를 구단에서 신경 쓸 것 같지는 않고, 그만큼 조규성 선수가 선수로서 메리트가 있기 때문일 건데, 그 얘기를 오늘 어느 정도 할 거니까 네네. 한번 뭐 깊게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왜 조규성 선수를 원한다 정도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저도 의문점이 풀어질 수 있는 시간이겠네요. 근데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월드컵이 지나고 나면 월드컵 때 좋은 실력을 보여준 선수들이 네네. 많이 인기가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가고, 그다음 이적 시장에서 그 선수들이 주요 화제가 되고, 이런 거는 전 세계적으로 항상 월드컵이 끝나면 있는 일이에요. 네. 다만 이번은 월드컵이 기간이 조금 특수한 경우였죠. 지금 원래는 여름에 월드컵이 끝나서 네네. 그러면 그때 유럽 리그들이 딱 시즌이 끝나고 여름 이적 시장이 열리는 타이밍이에요. 이적 시장이 두 번이 있는데 여름 이적 시장이 있고 겨울 이적 시장이 있는데, 여름 이적 시장은 커요. 이때 많은 딜이 일어나고, 그리고 선수 입장에서도 한참 리그를 하고 있는데 시즌을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들어가면 적응하기가 어렵잖아요. 네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겨울 이적 시장은 이미 리그가 진행되고 있는 중간에 팀들이 우리 지금 여기 전력 누수가 생겼어, 빨리 즉시 전력함이 필요해, 그런 선수들을 급하게 데려오는 그런 좀 여름 이적 시장에 비하면 작은 이적 시장이기 때문에 선수 입장에서는 여름에 들어가서 시즌 준비를 같이 하고 같이 트레이닝도 하고 선수들이랑 친해지고 네. 농화 들고 그 다음에 시즌을 시작하는 게 덜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조규성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번에는 겨울 이적 시장이니까 지금 조규성을 원하는 팀은 조규성이 급하게 필요하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조규성 입장에서는 그런 점은 부담일 거예요. 중간에 들어가서 남들은 이미 다 발을 맞췄는데 내가, 심지어 나는 외국인으로서 아시아인으로서 갑자기 그들과 뭔가 이렇게 융화가 돼야 돼. 그런 부담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이적을 할 때 가장
주체가 되는 사람이라 그럴까요? 내 선수의 의지가 중요한가요? 아니면 현재 소속팀 아니면은 둘 다 에이전시? 필요해요. 그때그때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의 의지랑 상관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있고 선수들마다 계약 조건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네네. 조건에 따라서인데 대부분은 구단도 합의를 해야 되고 선수 합의도 이루어져야 되고 음. 그래서 어떤 구단들은 구단끼리 원래 합의를 하기 전에 선수한테 먼저 몰래 접근을 하면 안 되는데 이미 가서 선수한테 물밑 접촉을 해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아. 반면에 또 좋은 사례로는 이 선수에게 감정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 선수의 감동을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 팀으로 오면 너와 함께 우린 이런 미래를 준비해 있고 너에게 이런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너를 위해 우린 이렇게까지 준비를 했어. 그러면 거기에 마음이 동해서 선수가 그쪽으로 이적할래요. 이렇게 마음을 먹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그때 선수마다 상황마다 네. 좀 다르죠. 조기성 선수가 지금 25살 그럼 만 나이로는 24살인가요? 제가 생일을 몰라서 어리네요. 굉장히 창창하죠. 네네. 지금부터 진출을 하면은 앞으로 전성기가 올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디로 갈지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지금 손흥민 선수가 어디 이적을 한다 그러면 거의 커리어의 절정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디로 그 팀을 발돋움 삼아서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잖아요. 네네. 근데 조규성 선수는 이번에 이적을 한다고 해도 그 팀에서 잘해서 또 더 큰 팀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막 지금 가는 팀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팀이야라고 조급해할 그렇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첫 번째로는 독일의 분데스리가의 마인츠 얘기가 먼저 나왔어요. 네. 마인츠 얘기는 독일의 가장 유명한 축구 전문지는 키커지거든요. 네네. 키커지가 얘기한다 그러면 거의 그러면 여기는 거의 믿을 만해. 확실한. 네. 뭐 요즘은 예전 같지 않다고 해도 그래도 가장 공신력 높은 매체고요. 네. 이 키커지에서 얘기를 했어요. 지난 7일에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이 9일이죠. 네네. 네. 그러면 이틀 전에 얘기를 했을 때만 해도 조규성 영입에 마인츠가 확실히 관심이 있었다고 보도를 했어요. 네. 그리고 하지만 자금과 관련된 조건을 조사한 뒤 재정적인 면을 조사한 뒤에는 관심이 빠르게 식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조규성 선수가 그렇게 몸값이 현재 높지 않을 것 같은데 어려운 팀인가요? 재정적으로?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일단은 몸집이 크고 가장 확실하게 센 팀은 바이에른 뮌헨이고 네. 말고도 뭐 가장 유명한 팀 도르트문트 이런 팀이 네네, 있는데 들어봤어요. 네,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빅 클럽까지는 아니에요, 재정적으로. 네. 하지만 이게 뭐 단순히 돈이 없다기보다 뭐 어떤 조건이 안 맞았겠죠. 정확한 거는 뭐 우리는 모르는 거고 그렇죠, 내부 그렇죠. 사정이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공식적인 의사는 재정 문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렇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마인츠 가기를 바랬어요. 뭔가 좀 조규성 선수랑 합이 좋은 것 같은. 네네, 그렇죠. 네. 사실 어제만 해도 제가 오늘 와서 이 기사를 보기 전까지만 해도 마인츠가 유력하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네. 좀 잘 설렜죠. 됐다. 일단 마인츠에 지금 한국인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이재성 선수가 있어요. 네. 네, 우리 중원의 핵 너무 잘하는 선수가 있고 마인츠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고. 네네. 그러면 미드필더죠. 네, 그분은. 맞아요. 네네네. 그러면 아무래도 편하죠. 네, 이미 그럼요. 한국인이 있고 그죠. 모든 게다가 정보와 편한 걸 도와줄 텐데 그럼요. 적응하는 걸. 거기에 뭐 떨거지도 아니고 거기에 핵심 멤버라 그러면 가면 딱 형이 다 닦아놨어. 너는 그러니까요. 와서.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확실히 이점이 있을 음. 거고 그리고 마인츠의 결국에는 조규성 선수는 스트라이커예요. 최전방 그렇죠. 중앙 공격수죠. 공격수. 네. 그러면 확실히 조규성 선수가 만약에 그 팀으로 이적을 했을 때 경쟁을 할 수 있는 같은 포지션의 선수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마인츠에는 우선 공격수가 오스트리아의 공격수인 카림 오니지보 선수가 있어요. 네. 저 뭐 오니시보라고 하기도 하는데 오니지보라고 하는 게 공식 이름인가 봐요. 네네. 92년생이고 처음 들어봤어요. 네, 이 선수 그렇게 막 세계적으로 상대적으로 널리 알려진 선수는 아니고 분데스리가 그러면 해볼만 하겠네요. 가면. 그렇죠. 일단 이 선수가 그렇게까지 걸출한 공격수까지는 아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선수는 저도 이재성 선수 때문에 마인츠 경기를 많이 봤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를 악물고 근성이 있다고 해야 되나? 네네. 공에 달려드는 모습은 정말 이를 꽉 깨물고 달려드는 거예요. 이 선수가 볼터치나 이런 게 유려하진 않아요. 테크닉이 좋거나 이렇게 공을 잘 다루거나 이런 네네. 스타일은 아니고 좀 투박한 스타일인데 대신에 그거를 열심히 하는 걸 채우는 거예요. 열정으로. 그래서 막 몸으로 치고 들어가고 이러니까 상대 수비들은 좀 부담이 될 수 있고 이 선수가 그런 투박한 플레이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데스리가에서 계속해서 자리를 잡고 주전에 확고한 자리를 차지한다는 건 그만큼 자기 장점이 있다는 거지만
이번에 월드컵에서 제가 봤을 때는 조규성 선수가 이 오니지보 선수 정도는 넘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해볼 만하다. 그리고 마르쿠스 잉바르트센이라는 선수도 있고 또 하나가 바로 요나탄 부르카르트. 이 선수는 독일 출생이고요. 네. 2000년생이에요. 어리잖아요. 정말 어리네요. 근데 이 선수가 오히려 더 위협적이죠. 왜냐하면 이 선수는 독일에서 앞으로 키우려고 하는 공격수의 재능, 그렇죠. 이런 선수가 있기 때문에 같다면 부르카르트랑은 좀 경쟁을 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규성 선수를 믿기 때문에 월드컵만큼만 해준다면 그렇죠. 조규성 선수가 어디 나와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뭐 팀의 어떤 이름값과 이런 것보다는 어쨌거나 선수는 뛰는 게 중요하니까 내가 많이 뛸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예. 마인츠에 갔으면 잘 어울렸을 것 같아요. 잘했을 것 같고 팬들이 그 당시 한창 마인츠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했을 때 마인츠 유니폼을 입은 합성 사진을 올렸어요.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축구 팬들이 환영했던 딜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저는 그랬어요. 예. 모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할만하다, 네. 괜찮다. 그리고 분데스리가는 좀 메리트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분데스리가는 세계 4대 리그에 속하기도 네, 네, 하고 그렇죠. 마인츠에 갔을 때 마인츠가 커리어의 끝팀이 아니라고 해도 또 거기서 잘해서 한도 좀 더 나아가기에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네. 네. 하지만 일단은 지금 이런 얘기가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마인츠에는 좀 물 건너 간 것처럼 보이니까 아니 근데 얼마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규성 선수의 이적료. 트랜스퍼 마르크트에서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조규성의 이적료 추정치가 250만 유로라고 했어요. 우리 네. 미국 달러로는 약 268만 3천 달러 그랬는데 이게 지난해 11월이랑 비교해 보면 지난해 11월이 140만 유로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150만 2,500달러 정도였는데 이거랑 비교해 보면 이후에 불과 한 달 사이에 100만 달러가 올라갔네요. 엄청 올랐죠. 네. 그러니까 일단 몸값이 올라간다는 건 인정을 받고 있는 건데 대신에 원래 그 가격을 생각했던 팀들은 좀 떨어져 나가는 모양새인 것 그렇죠. 같고 하지만 실망하기는 이른 게 그 전부터 사실 저는 마인츠 이전부터 조규성에 관심이 있다고 들었던 팀이 있어요. 네. 그 어딜까요? 팀이 셀틱이에요. 셀틱 들어보셨나요? 아니 저는 사실 축구를 잘 모르는데 그 셀틱이라는 이름이 익숙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셀틱이- 선수가 누가 있었을까요? 그 전에? 아시면서 아니 모르는데. 연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있었죠. 차두리 선수도 있었고 차두리 선수 거기 있었어요?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독일에서만 하신 줄 알았어요. 독일에서 차두리 제일 많이 했고 네. 한데 여기 셀틱에도 있었고 그리고 기성용 선수도 음. 있었어요. 그래서 익숙하실 거고 아마 셀틱이란 이름이 그 축구팀 말고도 네네. 우리 농구 NBA 농구 미프로 농구의 보스턴의 이름이 셀틱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익숙한 거 그럴 같아요. 수도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이 셀틱이란 이름 자체가 켈트족 그 켈트의 그 셀틱 그 거기서 따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익숙할 수도 있고 네네네. 켈트족이면은 이제 영국의 저 북쪽일까요? 문화 인류학적인 얘기는 다른 프로에서 유럽, 북유럽. 네, 그렇네요. 여기 스코틀랜드 명문이라고 돼 있네요. 네, 셀틱은 스코틀랜드 팀이고요. 네네. 스코틀랜드 프리미어리그, 제가 스카리시 가보고 싶은 곳 프리미어리그. 중 하나가 스코틀랜드요? 스코틀랜드인데요. 네네. 너무 좋다고 들었어요. 풍경이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자연 환경이 네. 정말 예쁘고 그리고 뭔가 영국적인 그런 운치도 있으면서 맞아요. 사람은 많지 않고 그래서 뭐 바글바글하다기보다는 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곳이라고 네, 들었고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가보고 싶어요. 이 스코틀랜드 프로 리그에서 가장 유명한 두 팀 중 하나예요. 가장 명문 두 팀 중 하나고 그래서 한 팀이 여기 셀틱 FC고 네. 하나는 레인저스 FC라고 둘 다 글래스고를 연고로 하는 라이벌 더비인데 네네. 그 둘이 더비가 올드펌 더비라고 이름이 있는데 정말 치열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랑 스코틀랜드는 별도인가요? 별도예요. 네, 그럼 다른 이 셀틱은 리그예요. 이 리그가 아닌 거네요. 네, 프리미어 리그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네네. 프리미어 리그는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딱 잉글랜드만.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스카리시 프리미어 리그. 그렇군요. 대영 제국 뭐 네네네. 브리튼이라고 치면은 연방으로 묶여져 있지만 축구는 일단 그 협회별로 월드컵도 진출을 하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월드컵에서도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공화국 또 웨일스 네네. 따로 출전을 하고 네. 리그도 따로 있고요. 이 셀틱이 조규성을 영입하기 위해서 300만 파운드
미국 달러로는 365만 5천 달러 정도 되는 이적료를 제시했다고 밝혔고요. 사실 분데스리가가 더 큰 리그이긴 해요. 아, 그렇겠죠. 하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영국 바로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프리미어리그 진출에 관심이 있다 하면 조금 유리한 면도 있을 것 아. 같고, 실제로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셀틱은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요. 챔피언스 리그라는 거는 유럽의 각 리그 중에 잘하는 팀들이 모여서 경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다른 명문 팀들이 스카우터나 아니면 그 팀의 관계자들이 실제로 이 선수를 눈앞에서 보게 될 기회가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셀틱에서 잘하면 또 프리미어 리그라든가 이런 데로 네. 좀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좋아요. 계산을 잘해야겠네요. 이게 장기적으로 내가 어디를 가고 싶은지까지도 고려해서 이거를 좀 선택을 해야겠어요. 그죠? 근데 일단은 지금은 그렇게까지 선택지가 많아 보이진 않고 일단은 셀틱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셀틱에 가면 어떤 선수랑 네. 경쟁을 하는지까지만 좀 볼게요. 네네. 셀틱은 일본인 선수가 굉장히 많아요. 현재도. 아시안을 좋아하나 보죠? 그런가요? 뭐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시아 마케팅을 생각하는 건지 네. 아니면 뭐 관계자 누가 아시아에 정통한 사람이 있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이 셀틱에는 아까 얘기했던 한국 선수만 해도 차두리 선수, 기성용 선수가 있었고 네. 지금 현재는 일본의 후루아시 쿄고, 네. 마에다 다이젠, 하타테 레오, 많네요. 이데구치 요스케 네 많아요. 저도 이 셀틱 경기 가끔 음. 챔피언스리그에서 보면은 일본 선수가 너무 많아서 아. 일본 선수가 뛰다가 교체되는데 또 다른 일본인 선수가 들어와. 그래서 얘네는 뭐 일본인 컬렉션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그들에게는 아시안들이 비슷하니까 동아시안들이 좀 네네. 공통점이 있으니까 일본인 선수라고 해도 한국인 선수가 도착했을 때에 그 팀에 영입됐을 때 이점이 있을 거예요. 네. 좀 편한 게 있을 거고. 방금 말씀하신 그 일본 선수들 이번에 일본 팀으로 월드컵에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일본 이번에 잘하더라고요. 잘했죠. 네. 이 선수들도 잘했고. 자, 일단 그럼 공격수 중에 누가 네네. 있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 마에다 다이젠. 네. 이 선수는 외모가 굉장히 특이해서 한번 보면은 오래 기억에 남는데 반들반들한 밑머리에 미신 것 같아요. 네. 수염이 이렇게 프링글스처럼 나 있는, 한번 보면은 잊기 힘든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고요. 마에다 다이젠은 공격수이긴 하지만 조규성의 경쟁 상대는 아닐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윙포워드거든요. 네. 사이드에서 뛰는 선수고 조규성은 지금 센터 포워드잖아요. 네네네네. 중앙에서 뛰는 공격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조규성의 자리에 직접적인 지금 현재 주전 선수는 또 다른 일본 선수인 후루아시 쿄고예요. 그 선수는 어때요? 잘해요? 잘하죠. 잘하는데 이 선수가 키가 170cm라고 하거든요. 중앙 공격수인데 키가 170이라고요? 그쵸. 그 점에서 뭔가 이게 헤딩을 어떻게 하죠? 그렇죠. 그게 좀 신기하잖아요. 해볼 만하네. 이 선수가 그러면 자기의 강점이 있단 소리겠죠. 내가 키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빠른가요? 이 팀에 이제 좀 아시네요. 이천수. 척하면 척. 이제 축구 쪽에 어느 정도 이게 갖춰졌네요. 기본이. 근데 이제 일본에서 유럽까지 갔을 때는 뭔가 진짜 말씀하신 한 방이 있을 건데 키가 축구 선수치고는 진짜 너무 작잖아요. 중앙 170이면. 네네네. 그리고 축구 선수들이 보통 프로필상으로 170cm라고 하면 이게 축구화를 신고 쟀을 확률이 높거든요. 더 작을 확률이 더 높아요. 대부분 그래요. 근데 제가 지금 뿌듯한데 이제 이렇게 얘기만 해도 그렇다면 빠르군요. 이 얘기가 나온다는 게 제가 손패님을 잘 키웠다.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이 선수가 강점이 있는데 뭐냐면 그 작지만 민첩한 체구로 활동량이 많고 그 빈틈을 네. 공간을 빨빨거리면서 다니면서 잘 파고 들어가는 강점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일단 체격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중앙 공격수는 왜냐면 또 유럽이니까 키들이 다들 크잖아요, 보통은. 그리고 스코틀랜드 리그가 빡세기로 유명해요. 그래요? 거칠고 네. 그 있잖아요. 옛날 그럼 이렇게 툭 부딪히면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요리조리 피해 피해가는 안 부딪혀야 식으로 되는구나. 그렇게 빠르게 민첩하게. 하지만 아무래도 그럴 때 되면은 단점이 뭐냐면 네. 상대 팀이 수비수들이 공간이 많을 때는 그게 좀 강점을 살릴 수가 있는데 어떨 때는 수비가 맘먹고 촘촘하게 네네. 공간을 꽉 채워버리면 이 쿄고가 할 수 있는 게 적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때가 되면은 좀 더 키가 크고 체격이 있고 공중볼도 잘 따내주고 그거를 이선에게 또 연결해 줄 수 있는 맞아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키가 좀 큰 공격수를 원하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이후라시 쿄고 선수의 백업 선수가 있어요. 그 백업 선수가 그리스 선수고요. 이 선수는 키가 186cm예요. 조규성 선수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네. 이름은 요르고스 야쿠마키스고 사실상은
쿄고가 아까 말했던 그 일본인 선수가 네네. 확고한 주전이에요. 잘해서. 어. 그래서 조규성 선수가 셀틱에 가면 쿄고 선수를 대체할 상황은 사실 아니에요. 그럼 사실은 어떻게 해요? 쿄고의 백업 선수라고 한 이 그리스 선수. 야쿠마키스의 네. 대체제로 음. 조규성을 셀틱은 생각을 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 선수가 야쿠마키스 선수가 구단이 약속했던 연봉 올려주기로 했던 금액보다 안 올려줬거든요. 조금 올려줬거든요. 네. 왜냐하면 쿄고가 너무 잘해서 셀틱 입장에서는 얘 이만큼 올려주기 조금 아까운데 싶어서 안 올려줬어요. 그 정도로. 그래서 야쿠마키스가 좀 빡쳤어요. 그래서 이번에 겨울 이적 시장에 나가겠다고 했고 본인도 나가겠다고 할 수 네,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방출 말고. 셀틱이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 조규성을 원하게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조규성 선수가 이제 갔으면 실질적으로는 이 그리스 선수를 대체해서 네네.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확률이 높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같이 뛰면서 그 옆에서 보완해 준다는 얘기인 거죠? 아니죠. 아니에요? 쿄고 선수가 네. 교체될 때 교체 선수로. 네, 후반에 뭐 70분 이때에 들어갈 확률이 높은 거고 실제로 야쿠마키스도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꾸 교체로 네. 들어가고. 그러니까 완전 주전 멤버는 아니고 교체 선수다. 네. 그러면 조규성 선수가 갔을 때도 교체 선수로 시작할 확률이 높아요. 네. 이렇게만 들으면 조금 아쉬울 수도 있는데 그렇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조규성 선수가 지금은 유럽의 어느 팀을 가도 교체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요. 어딜 가도 확고한 주전으로서 시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맞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해외 경험이 없고 국내파 선수고 그쵸, 네. 어떤 자질을 검증을 월드컵 이제 몇 경기가 전부였기 때문에 제가 뽑는 입장이어도 음, 큰 모험은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셀틱 정도면은 저는 해볼 만하다. 네. 어딜 가도 시작은 비슷할 텐데 오히려 하기 지금- 나름이잖아요. 가서 또 교체돼서 열심히 그렇죠. 하면 되죠. 맞아요. 네. 그게 필요한 거고 그렇게 한 발짝씩 나가는 거고 맞습니다. 일단 야쿠마키스가 나가면 그 자리로 들어온다면 일단은 백업 1순위라는 거거든요. 네. 그것도 저는 좀 메리트라고 봐요. 음. 일단은 확고하게 교체는 계속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다행인 거는 셀틱이 공격수 교체를 많이 해줘요. 네네. 뭐 어떤 팀은 확고한 주전이 있으면은 교체 선수 잘 안 쓰고 이런 팀들이 있는가 하면은 적어도 공격수에 있어서는 셀틱은 로테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네. 분명히 기회는 있을 거고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이런 데 나가서 또 월드컵 때 했던 것처럼 뚝배기 골 박아 넣고 이러면 근데 이 기회가 셀틱이 있다. 그러면은 스코틀랜드에서는 잘 하는 팀이라서 챔스를 나가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네. 오. 아까 말했던 그 레인저스랑 둘이 가장 잘하는 그래서 뭐 스코틀랜드에선 거의 골목 대장. 그러면 뭐 손흥민 선수랑도 챔스에서 만날 수 있겠네요. 그쵸.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챔피언스리그에서 어떻게 조편성이 될지 뭐 이런 네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뭐 만날 가능성은 확실히 그렇죠. 아니 왜냐면 있고 한국 축구 팬들은 또 그런 모습을 그럼요. 네, 얼마나 네. 간절히 이 한국 선수들끼리 챔스에서 코리안 만나는 더비 거.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조규성 선수가 거기서 잘 한다면 또 좋은 빅클럽으로 그럼요. 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자체적으로 그 선수 자체의 어떤 피지컬이라던가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조규성 선수가 원래 예전에 안양 시절에는 먼저 윙포워드에서 출발을 했고요. 네. 전북 현대에서도 이동국 선수가 있을 때 이동국 선수 옆에서 뭐 윙포워드를 뛰기도 했고 근데 이 선수가 조규성 선수가 국대에서 자리를 잡았던 가장 큰 강점이 몸을 키우고 단단해지고 그래서 중앙 포워드로서 이제 포스트 플레이라고 하는데 버텨주고 등져주고 공 따내주고 이걸 할 수 있는 무기가 장착이 됐어요. 네. 그 후로 조규성 선수의 선수로서의 매력이 더 높아진 거거든요. 네. 그거를 갖췄기 때문에 이제 좀 더 경험 쌓고 그런다면은 유럽 무대에서도 조규성 선수 저는 통할 수 있다라고 믿고 그런 모습을 보고 싶은 거죠.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뭐 어떤 팀은 거두고 어떤 팀은 계속 손을 내밀고 있고 이런 상태인데 대충 언제쯤 이게 정해지는 건가요? 일단 1월 이적 시장 내에는 결판이 나야 될 텐데 네. 다만 겨울 이적 시장은 한 가지 뭐랄까요? 이적을 기다리는 우리 팬들 입장에서는 조금 희망적인 게 겨울 이적 시장의 성사가 안 되더라도 더 큰 여름 이적 시장이 있어요. 시즌이 끝나고 나서 여름 이적 시장에서 그때 더 많은 이적이 이루어지거든요.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 만약에 최종적으로는 성사가 안 된다고 해도 관계를 많이 쌓아놓고 조금 더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고 하면은 여름에 또 성사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급하게 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네, 지금 너무 성급하게 할 필요 없고 다만 다음 여름 이적 시장을 놓치면 그때를 놓치면
월드컵 거품이 빠지니까 아, 그쵸. 사람들한테 잊혀지니까 우리 아시아 K리그에서 뛰는 선수가 또 세계 사람들에게 세계에 있는 스카우터나 구단 관계자에게 눈도장을 찍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네네네. 않으니까 가능하면 늦어도 여름 이적 시장까지는 갔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입니다. 자, 일단은 아까 얘기했지만 축구팬 입장에서는 갔으면 좋겠는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K리그에서 잘하는 스타 선수를 또 무작정 다 외국으로 보내라, K리그에서 떠나라 라고 하면 K리그는 또 어떻게 발전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마냥 그렇게 얘기할 수만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해외에 나가서 좋은 활약을 벌이는 선수가 또 우리나라 축구 발전에 큰 기여를 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그리고 K리그도 발전을 해야겠지만 우리는 또 세계의 쟁쟁한 선수들과 나란히 어깨를 나란히 하며 겨루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게 솔직한 바람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 뭐 셀틱이 됐든 어디가 됐든 본인이 좋은 활약할 수 있는 팀으로 갔으면 좋겠네요. 해외에서 뛰는 선수들 타지에서 고생하는데 우리도 타지에서 고생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다 또 마음이 공감이 가니까 다들 고생하고 있지만 힘내서 남은 시즌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파이팅! 저희는 또 다른 소식으로 또 다시 찾아뵙죠.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축구 팬을 위한 방송 K 라디오 레드카드